안녕하세요. SCK 강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3D 컨텐츠 제작을 하시고 현재 국내 최고의 그 게임사에 다니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승입니다. 지금 현재 마야 관련된 것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사에서 지금 업무, 모션 캡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유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년 정도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어떤 간략하게 그 경력 같은 거를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선 저는 대학교 강의. 졸업 후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한 4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약간 제가 실무를 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실무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무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의 이제 15년 가까이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영화 제작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왔고요. 이제 후반부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션 캡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 게임 시네마틱을 하다 보니까 또 모션 캡처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경력도 쌓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게임 회사에서 모션 캡처 관련된 업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영상 제작 같은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유현승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그 유튜버 타이어드 베어라고 아마 마야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마야를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목소리다라고도 좀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또 운영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저 되게 잘 운영해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타이어드 베어 마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쉽게 좀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니까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봤는데 배울 점들도 많고 뭐 참고할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세션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모션 캡처 데이터를 보통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패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이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좀 대량 작업에 대한 용이함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게임 쪽에서 모션 빌더를 활용한 꿀팁?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 멋진 세미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모션 캡처 실무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 캡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의하는 모션 캡처라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의 움직임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물의 움직임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모션 캡처 방식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자이로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자이로 수트를 입고 촬영하는 방식이 우선 가장 가깝게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자이로 센서라고 하는 이제 방향과 그다음에 위치값을 갖고 있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편의성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식 방법은 여러 대의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몸에 이제 붙어 있는 마커라고 하는 이제 반사체를 인식시켜 가지고 데이터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좀 제약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이제 이 정확도 부분에서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 실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뭐 예전부터 활용됐던 그 마커리스
모션 캡처 방식이라고 해서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촬영하는 방식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또 각광받고 있는 AI를 활용한 모션 캡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그 영상으로 이제 모션 캡처를 얻는 방식 자체는 옛날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 부분도 AI랑 또 접목을 시켜서 많이 개선돼서 얼마 후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AI만을 위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하는 형식처럼 텍스트 투 모션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모션을 만들어주는 방식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개의 모션 파일을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저도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광학식 방식인데요.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리얼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이로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마커라고 하는 움직임을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광학식에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겹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점들이 생기게 되고 뭔가 튀는 것 같은 그런 화면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마커가 카메라에서 가려지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은 또 후반 작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촬영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마커를 생성해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커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보통 이제 59개 정도의 마커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마커가 있다 보니까 한두 개 사라진 것 같은 경우는 나머지 마커들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값을 재계산하는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던 마커들도 재생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모션 캡처를 광학식 모션 캡처를 촬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작업들인데요. 뭐 이것들은 뭐 어떻게 뭐 재현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모션 빌더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게 됩니다.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FBX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모션 캡처를 촬영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FBX라고 하는 형식. 그래서 많은 그런 모션 캡처 회사들은 모션 빌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정하게 되게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